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스램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분쟁에 크고 작은 연관을 가지면서 실제로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집단, 바로 미군입니다. 그리고 이런 미군은 군사적 우위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죠. 그 극대화된 장점을 이용해서 가장 크게 가치를 두는 것이 아군의 인명 손실을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잘 싸우는 미군이 부럽기도 합니다만 가장 부러운 것은 돈보다 인명보호라는 점이 가장 큽니다. 아무리 잘 훈련된 미군이라 해도 장점을 활용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전투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 블랙호크 다운에서 미군의 최고 정예 델타포스도 소말리아에 훈련되지 않은 민병의 수적 열세에 밀려서 전사하는 장면이 나올 정도니까요. 이런 미국 하면 뭐니 해도 군사적인 힘은 항공전력입니다. 돈에서 뿜어나오는 어마어마한 기술과 웬만한 국가도 보유하고 있기 힘든 전력을 항공모함 위에 싣고 다니면서 수행하는 항공작전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죠. 전 세계 어디서라도 작전 중인 미군이 공군 하고 부르면 날아와서 공중지원을 수행하는 장면은 거의 모든 영화에서 나타나는 미군의 힘이죠. 미국의 공군력을 나타내는 몇 가지 지표 중에 가장 상징적인 것은 압도적인 능력의 제공 전투기가 아닐까 합니다. 공대공 미사일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F-15, 날렵하게 움직이는 F-16, 제공 능력에 대해서 스텔스 능력까지 보유한 F-22, F-35. 하지만 제공 전투기는 전면전 상황에서는 전쟁 초기 이후에는 별로 할 일이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미국이 전면전에서 가장 크게 싸운 이라크전에서는 이라크의 제공 전투 능력은 전쟁 초기에 전멸해버렸죠. 일단 미군은 개전과 동시에 적국의 방공 레이더, 방공 미사일, 요격 전투기와 그 운영 체계를 박살내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을 둡니다. 제공은 제공 전투기로도 수행하지만 함대지, 지대지 미사일, 와일드위즐 같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확보하죠. 개전 후 며칠 안에 방공 레이더가 박살난 후 적 요격 전투기도 일찌감치 제압되고 난 이후라 제공 임무보다는 지상 공격에 항공력이 주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투 공역을 차지한 미군은 이런 상황을 마음껏 활용하여 전투를 수행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미군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항공지원을 통한 지상 폭격입니다. 영화나 게임에서 빠르고 높은 기동성의 제공 전투기가 화면을 가득 채우지만 정작 군사적인 행동을 현실로 옮기는 가장 큰 역할은 지상 공격을 위한 지상 공격기, 폭격기죠. 미국의 역사를 보면 미국의 영토 내에서 미군 정규군이 타국 소속의 군대와 전투를 벌인 일이 없습니다. 즉 미군의 모든 군사 행동은 해외에서 진행되었고 이에 의미는 웬만한 경우 주둔 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작전이 수행되어야 하죠. 일단 가지고 있는 강력한 화력으로 지상군의 투입 전에 일찌감치 야포를 동원해서 적 지상 병력을 갈아버리는 게 통상적인 전투의 시작인데 주둔 기지에서 멀지 않은 적어도 수백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이라면 포병 전력을 그냥 철도로 이동해버리면 되겠지만 몇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지거나 전장이 넓은 경우라면 이동 역시도 쉽지 않습니다. 현대화, 기계화된 병력의 가장 큰 힘은 화력전인데 이런 화력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주포 같은 중화력이 필요하고 운송이나 배치가 쉽지 않습니다. 세계 최강의 미군이 자주포 전력에서는 한국군에게도 밀리는 것도 전체적인 전력에서 밀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신속하게 배치하기 위해서는 자주포 전력보다는 항공전력이 훨씬 더 유연하고 빠르기 때문이죠. 물론 비싸다는 문제가 있긴 한데 뭐 돈이야 미군인데 라고 하지만 미군 역시도 돈 앞에서는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군이 휘둘러대는 초음속 항공 전력 역시 모든 면에서 만족하는 도끼미 방망이는 아니죠. 돈보다 중요한 것은 초음속으로 비행한 항공기가 언제나 정확한 명중률을 제공하기 어렵고 항공 지원의 지속시간 역시도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보병 전투라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획득하지 못한 표적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데
전선 후방 10여 킬로미터 후방에서 지원 요청 때마다 한 방씩 쏘아주는 야포는 큰 힘이 되죠. 항공 지원이야 정확하게 때려주는 것은 좋지만 새로운 목표를 찾을 때마다 불러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불러 쓸 수 있다고 해도 이륙 후 공격까지의 시간을 기다리기엔 너무 긴 시간이니까요. 하지만 항공 전력과 항공 수송에 집중된 미군의 전력은 자주포를 운영하기에는 적합지 않아요. 중량이 20톤이 훨씬 넘는 자주포를 선박으로 운송하는 동안 전쟁은 결정나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미군 하면 자주포나 견인포의 포병 전력보다는 초음속 최신형 제공 전투기와 함께 무장을 주렁주렁 탑재한 공격용 헬리콥터 건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육군의 AH-64, 해병대의 AH-1Z 같은 공격용 헬기를 최전선 직후방까지 전진 배치한 후에 보병의 요청이 있을 때 전장의 상공에서 엄호하면서 화력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맡아서 그 임무를 수행합니다. 운영 비용은 야포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만 필요시 적시에 배치할 수 있고, 야포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되는 넓은 지역을 지원 가능하고, 상공에서 보병을 지원하면서 무엇보다도 고정익 항공기에 비해서 오랜 시간 채공을 하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면 다 좋을 것 같지만 한 가지 결함, 보병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탑재 무장이 한계를 가진다는 점이죠. 이런 환경에서 헬기처럼 오랜 시간 상공을 채공하면서 대형 공격기 이상의 무장을 사용할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미국이니까 가능한 생각. 이런 생각에서 출현한 지상 지원 체계가 바로 폭격기나 수송기를 개조한 건쉽입니다. 2차 대전 태평양에서 항공무대를 획득한 미군은 폭격기를 통한 지상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B-25 폭격기를 개조해서 기관총을 잔뜩 탑재하고 기관총 탄환을 쏘아붙이면서 수송선단에 대한 폭격과 대공 포자를 무력화시키면서 대량의 화력을 공중에서 사용하는 기존의 폭탄을 사용하는 폭격과는 다른 형태로 일본군의 수송선단에 대한 공격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폭탄으로 명중시켜서 격침을 유도하기도 하지만 방어력이 낮고 다수의 선박이 선단을 이룬 수송선단에는 한 발 한 발 명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관 포탄을 잔뜩 싣고 항행 불능이 될 때까지 공격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비무장의 수송선뿐만 아니라 구축함도 집중적인 기관포 사격으로 대공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것까지 가능했으니, 이런 형태로 대량의 기관포를 탑재한 대형 항공기는 2차 대전 후반부터 한국전까지 요긴하게 써먹습니다. 시간이 지나 미사일 만능주의가 도래하면서 원거리에서 한방으로 적 전함을 격출시킬 수 있게 되고, 초음속 미사일 운영 항공기의 위력에 밀려서 그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하지만 초음속으로 이동하는 제트기에 비해 보병의 전투는 여전히 진행형이었고, 지상에서 상호 교전거리 100m 이내의 전투는 21세기 현재에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필요한 시간에 지속적으로 항공 지원의 수행에 대한 요구는 오히려 증대하게 되죠. 그리고 고공에서 비행한 항공기가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적 경보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습을 수행하기는 여전히 무기의 비용이 걸림돌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전방 항공기지에서 신속하게 이동해서 공격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헬기에 공격 무기를 탑재하거나 공격 전용 헬기인 AH-1 코브라가 제작되게 됩니다. 매우 유용하긴 했지만 공군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무장을 탑재하는 헬기보다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하고 더 오래 전장의 상공에 채공하면서 화력 지원을 수행하는 기체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기존과는 다른 컨셉의 항공기를 고안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항공기의 채공 시간과 속도는 일반적으로 반비례합니다. 물론 고고도 장거리 정찰기처럼 특이하고 동체 크기가 매우 큰 항공기는 속도와 항속거리가 동시에 긴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크기 항공기는 채공 시간과 거리가 반비례하죠. 그런 의미에서 빠르게 날아서 적의 대공 방어를 뚫거나 제공 전투기가 쏘아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서 속도보다 채공 시간이 중요한 기체, 대량의 무장을 탑재해야 하기에 탑재량도 많아야 되죠. 그래서 수송기를 기반으로 개조하게 됩니다. 도입 초기 C-47부터 C-119를 거쳐 중거리 수송기의 결정판 C-130을 기반으로 개조하여 AC-130 스펙터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현역 건십의 끝판왕 AC-130 스펙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